자, 이 아침에 신인규 변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변호사님.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꺾고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걸 보신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뉴 이재명이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긴 거 아닙니까? 예,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후보가 이제 결선을 통과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냈던 후보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 때도 고위직을 지냈던 경륜 있는 분인데 사실 이게 과거에 지금 유시민 전 장관부터 해가지고 내부에서 네. 베이비씨 논쟁을 벌였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후보로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의 그 민심과 네. 또 당원들의 선택이 네.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의 노선에 부합하는 인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게 지금 동남풍이라고 하는 울산에 네. 임상욱 후보도 그러네요. 결선 없이 과반을 득표를 했고 예. 신용한 후보도 결선을 가긴 했습니다마는 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을 꺾음으로써 네. 이제는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뉴 이재명의 바람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말이죠. 그 좀 무력하게 정권을 윤석열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국민을 3년 동안 지옥에 밀어 넣었는데, 자, 그 아무리 자리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그렇지 지금 이 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정치적으로 염치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하여간 의미가 매우 커 보입니다. 저는 사실 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사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에서 사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거의 국무총리나 진배 없는 정도의 중량감을 가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총리나 또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정부의 공과 과를 모두 같이 승계해야 되는 분들인데 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시대에 또 한 번 이렇게 공직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친문재인 세력들을 다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고위직에서 상당한 의사결정을 했던 분들, 노영민 실장 같은 분이 대표적이죠. 네네. 이런 분들이 반성과 성찰이 결여된 상태에서 또 한 번 이재명 정부 시대에 어떤 자리에 도전하고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가겠다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읽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을 친문 패족이라고 부르고 친문 이런 패족. 반성과 성찰이 없는 예. 친문 패족들은 전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만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는 전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친문재인 세력들 다 물러가라 이런 얘기는 과도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정책이나 또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던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분들이요. 해외에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의 화를 돋구지 말고 이제는 본인들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고 남은 인생에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로 남는 것만이 유일한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김동연 지사 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경제부총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그 새 시대에 그 친문 패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나대고 설치는 이 구조가 참 민주당을 이제는 한번 지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뉴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당혹감을 줘요. 왜 아직도 이분들이 나와서 자기 역할이 남았다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대표적인 분이 또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있고요. 그렇죠. 또 한 분 생각나는 게 이제 조국 대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거든요. 아, 지금 조국도 거의 있군요.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네. 우리가 뭐 과거를 자꾸 들춰서 하자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책임을 물어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임 정치라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뭐 여당과 야당을 교체하는 것도 책임 정치지만은 네. 같은 당 내에서도 주류 네. 세력과 비주류 세력이 교체될 때 네. 그때도 책임 정치를 말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고 있는데 전 이런 시점에 문재인 어게인으로 상징되는 분들이 저는 반성과 성찰 없이 또 한 번 기회를 달라는 것은 또 한 번 나라를 망쳐보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상으로밖에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새로운 변화의 이런 물결 속에서 저는 이제 본인들의 역사적 소임을 다한 부분을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그걸 네,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도 여당 내 갈등으로 이 정부의 어떤 치고 나가는 지치적인 부분을 방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층 확장 현상을 이분들이 거부하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의 기득권을 여전히 당내에서 지키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새 시대를 여는 국면에서는 매우 곤란하다. 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뭐 민주당에게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지역구가 아닌 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강원도에서까지 이 동풍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뉴 이재명 현상이 아닐 수 없는데 아니 구 민주당 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그러니까 친문 인사들이 전면에 나선 이런 선거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상호 후보가 강원도 김진태 후보를 말이죠. 그 동해 삼척권 빼놓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강원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은 확실히 뉴 이재명 현상이 민주당의 새로운 지지층을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가 정치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관점을 이제 국민들의 관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 아마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역할일 텐데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과거 윤어게인으로 지금 돌아가자는 것도 너무 좀 기가 막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윤어게인보다 하나 더 넘어가서 문어게인으로 가자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만들었고 네. 균형을 바꿔가면서까지 정권을 내준 실패한 정부기 때문에 네. 문어게인도 안 되지만은 문어게인도 절대 용납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세력이 이제 문재인 정권 세력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시대에 또 이렇게 부활을 획책하고 스스로의 자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참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이 민주당에도 좋은 영향이 미쳐지지 않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집권 여당이 과거 퇴행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게 또 이재명 정부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듯이 네. 이제는 새 시대에는 네. 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라고 다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분들이 반성과 성찰을 국민 앞에 하고 사죄를 하고 네.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였을 때 그분들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것이지.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이낙연 전 총리가 나 총리 한 번 더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 내주고 나서도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농담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아니, 전 국민 앞에서 말씀을 스스로 하신 건데 이게 예. 정말 국민들의 뇌리에는 네. 정말 트라우마로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 중도에서도 지난주에 갤럽 기준으로도 74% 우리 국민들이 견고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뉴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런 애국적 염원이거든요. 네. 정치를 미래로 이끌어달라는 그 염원과 소망이 예. 전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걸로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에 그 노무현 재단 행사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에 한 발 걸치는 사람들 나를 언제 원로 대접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 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그 방송을 제가 다 보진 않은 이유가 네. 제가 다 볼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서 예.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로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원로라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좀 핀잔을 주시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 저는 한마디 정말 한마디가 우리나라의- 다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한 얘기 같아요. 아유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익명으로 두루두루 칭한 걸로 저는 보는데요. 예.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원로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게 비단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네. 뭐 박지원 의원님도 지금 83이 넘으셨을 텐데 네네네. 영원한 현역으로 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다시피 정말 대한민국에 원로가 없고 다 모두가 현역으로 뛰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저는 좀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의 최근 모습 말고 과거에 그런 명성이 있었던 모습에 비추어 보자면은 네. 저는 유시민 전 장관님 정도면은 경력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의 그런 좋은 어른의 역할, 어떤 원로의 역할을 하시고도 남겠다라는 저는 좀 칭찬의 의미였는데 네. 그걸 또 비꼬아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좀 당황스럽고요. 신인규 변호사님 원로- 하신 말이구나. 그 원로 아니, 뭐 발언이. 저도 그런 얘기를 좀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원로라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규정받는 지위는 아니고요. 네. 스스로 원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그럼요. 어떤 공적인 역할 의식에서 저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유시민 전 장관님이 나는 스스로 원로 같은 거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것도 뭐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현역으로서 이제 저 같은 이런 현역 정치인들과 이제는 더 그런 토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쟁의 한복판에 스스로 들어오겠다라는 그런 뭐 정치 선언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존중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겠다라는 좀 예. 희한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뭐 그것도 존중해야 된다고 봐요. 뭐 철든다는 것도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스스로의 어떤 성숙과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과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철들지 않은 어른이라는 약간 형용모순 같은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에게 철들으라 말아라라는 말을 제가 할 권한은 없고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1인데 예. 제가 이제 20살 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네. 제가 60이 됐을 때 네. 어떤 젊은 30세의 신인규 같은 청년이 저에게 비판을 가해 온다면 네. 저는 그 비판이 합당하다면 저는 토론도 할 수 있고 제가 사과도 할 용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식의 제가 오히려 더 20년 후에 예. 제가 어른의 역할과 원로의 역할을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소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발언 아니었나. 그래서 전 유시민 전 장관을 더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의 행태에 문제를 느끼는 저희 같은 세대들이 오히려 더 좋은 어른의 역할, 원로의 역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면서 그런 어른의 길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아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참